안녕하세요. 인생코님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40대가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 또는 달라지게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주제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 40이 된 거는 아닌데, 이제 30대 후반에 접어들고, 또 올해도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죠. 주변에 40대 선배들, 또 뭐 40대 제가 존경하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생각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40대가 되면 주변에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주변에 자기 친구들도 있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는 어떤 뭐 클라이언트, 고객사와의 관계일 수도 있죠. 이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과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대비되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바로 4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과 격차가 아득히 멀어지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뭐 내가 잘 풀렸으면은 또 더 위에 있는 또 더 잘한 사람들을 또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격차를 바로 몸으로 체감하게 되는 시기가 40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40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모두가 선망하던 길을 걸어서 누구나 뭐 우러러보는 그런 길을 걷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실패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40대가 되면 뭐 흔히 말하는 전문직이든 아니면 대기업이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20대 30대 때 성공적인 어떤 길을 걸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걸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20대 30대 때는 누구나 인정하는 그 길을 걷다가 40대가 돼서 이게 반드시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20대 때는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몸을 쓰는 일이 조금 이제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고, 제가 이 나이가 되고 조금씩 이제 주변을 보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대기업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던 분들의 경우에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어떤 자산의 축적 이런 게 있으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40대가 되어서 주변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났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사업으로 성공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많은 경험을 축적해서 통찰을 갖게 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40대가 돼서 대기업에서 퇴사를 하는 뭐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40대가 되면은 모두가 인정하는 길이 사실은 더 위험한 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사업을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40이 되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선택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저의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저도 이제 변호사 일을 택하게 된 게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기도 했기 때문인데,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뭐 당연히 뭐 보수나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근데 주변을 봐도 그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했다고 모두가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변호사라는 길을 선택해서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변호사라는 자격을 취득을 했지만 생각보다 본인과 맞지 않는다든지, 뭐 아니면 실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잘 따라주지 않았다든지, 개인이 능력이 부족해서라든지, 어쨌든 같은 직업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실패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누구에게나 정답인 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오답인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변호사긴 하지만, 그리고 다른 변호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경쟁해야 되는 대상은 다른 변호사님들인 거예요. 그냥 변호사라는 직업이나 변호사라는 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누구나 선망하는 직업을 선택하는 게 뭐 좋겠죠. 물론 좋겠지만 선망하는 직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런 데에서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에서도 거기서 특출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사람의 유형에 따라 다르고 이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길을 걸은 사람이에요. 뭐 졸업을 해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을 한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안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안전한 길을 택했던 사람이지만, 위험을 선택했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이제 큰 성취와 부를 일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길과 위험한 리스크가 있는 길을 잘 조화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저축이나 절약 같은 경우에는 안전판을
만드는 작업이고, 반대로 또 사업적 시도나 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은 좀 위험한 길이라고 한다면은 이 두 개를 되게 잘 좋아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인생에서의 성공을 맛볼 수도 있다.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업을 다니시면서는 월급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전판을 확보하고 이거를 잘 절약하고 저축해서 시드를 모으고요. 그 다음에 이 시드를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본다든지 뭐 아니면 재테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안전판과 위험성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삶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이다. 대기업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삶도 아니고 뭐 전문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삶도 아니고 또 반대로 위험한 삶을 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삶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30대 후반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사람을 경험이나 잠재력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로 평가하는 기준은 자산이 됩니다. 그 어린 시절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요. 이미 공통의 관심사는 많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30대 후반, 40대가 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눌 만한 주제가 이 같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주제, 주로 돈과 관련된 주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일반적인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 20대 초반부터 사업에 도전해서 엄청난 부를 일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어떤 친구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지만 뭐 20대, 30대 때 좀 잘못 살아서 또는 뭐 운이 없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쌓아놓은 게 없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30대 후반, 40대가 됐는데도 전혀 쌓아 올린 게 없거나 뭐 꼭 쌓아 올리는 게 자산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커리어나 경력적인 부분도 전혀 쌓아놓은 게 없다라거나 이런 사정들이 보이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주변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기다리지도 않고 그 사람이 뭐 20대 때 어땠고 30대 때 어땠고 이런 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잠재력을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현재 갖고 있는 거, 현재 쌓아놓은 거 이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 시기가 도래를 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40대가 돼서는 더 이상 이제 10대 때 뭘 했고 20대 때 무슨 어디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어딜 다녀왔고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든지 이런 얘기는 사실 많이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건 있겠죠.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경험이 내 삶에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그때 과거의 경험 그 자체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보고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어진다고 봐야겠죠. 그 사람이 이제 현재 쌓아올린 지표를 가장 보기 좋은 게 그 사람이 사는 지역, 사는 곳, 자산 이런 것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걸로 사회에서는 평가한다는 게 냉엄한 현실이자 이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40대가 돼서는 주로 자산, 어디 사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슬프지만 현실에 가까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과 체력이 안 좋아진다 인데 이제 저도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과거보단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좀 일을 좀 즐기고 재미있어하는 스타일이라 나름은 체력 관리가 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보통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체력이 좀 꺾인다고 많이 얘기를 하죠. 40대가 되면은 무언가 해보고 싶어도 체력이나 어떤 정신력 이런 게 따라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는 케이스들도 주변에서 보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40대가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살았고 어떤 식습관을 가졌고 어떻게 몸 관리를 했고 운동을 어떻게 했고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시기가 바로 40대예요. 결국에 40대 초반이 되면은 그 사람의 자기 관리 능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조금 더 가려서 먹고 여러 가지 관리를 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저는 40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30대까지는 기본적인 체력이나 건강이 좀 뒷받침되는 경우가 많지만 40대가 되면서 그 사람이 20대, 30대 때 어떤 식으로 살아왔고 생활 습관이 어떻고 식습관이 어떤지를 눈으로 바로 볼 수 있는 시기가 이제 40대가 된다. 꾸준히 건강도 관리해왔던 여러 운동도 하고 건강을 관리했던 사람들이 더 빛을 보는 시기가 40대고 이 결국에 이 건강 관리나 내가 먹는 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도 그 사람의 실력이었다라는 게 증명되는 시기가 40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40대가 돼서도 성공할 수 있지 않냐? 맞아요. 성공할 수 있고 사람이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20대랑 30대 때 쌓아 올려왔던 거 그게 건강이든 마인드셋이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뭐 리스크를 감수하는 모험을 하는 거든 이런 것들이 점차 쌓여서 그 사람의 역량으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시기 특히 자산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시기가 40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뭘 하는데 기다려주고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이런 행동을 더 이상은 하지 않는 시기다. 40대가 되면서 많은 인생에 이제 변곡점이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시도를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20대와 30대 때 보여왔던 그 모습이 40대 때 이제 실제로 발현이 된다. 그래서 저는 대기만 성형 인간에 대해서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분들이 40대 때 갑자기 새로운 시도를 해서 성공을 했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과연 20대, 30대 때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 40대가 돼서 갑자기 문득 깨달음이 와가지고 하신 분들도 물론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 제가 봤었던 40대에 대기만성한 분들의 경우에는 20대, 30대를 계속해서 치열하게 시도하고 고민하고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가령 뭐 재테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코스피, 국장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을 20대 초반이나 중반부터 그래도 계속해서 투자하면서 경험을 쌓아오던 사람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도 버티고 계속해서 돈을 이제 축적을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 장에서 더 재미를 보고 있겠죠. 이런 것처럼 그 20대, 30대 때의 모습이 사실은 40대로 투영이 된 것일 뿐이지, 갑자기 40대가 돼서 20대, 30대 때 노력을 안 하던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